꽤 추운 2월에 여전히 앞에 말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매일 오전 중의 2시간, 그것도 점심 뒤에 2시간을 집 정원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정자로 가서 보냈다. 이 작은 정자는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 작은 길이 끝나는 곳에 있어서 몽모랑시의 골짜기와 못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 바라다 보이는 저쪽으로 저 덕막 높은 까띠나의 언식처였던 간소하고도 위험 있는 생그랑띠의 성이 보인다. 나는 그때 얼어붙은 이곳에서 눈이 휘몰아쳐도 피할 곳 하나 없이 가슴에 타오르는 불 이외에 아무런 불기도 없이 3주일에 걸쳐 저 연극에 관한 달랑베르의 편지를 썼다. 이것은 실은 내 문장의 매력을 느끼며 붓을 잡은 첫 작품이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절반밖에 쓰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도의적인 분노가 내게 시신 노릇을 했었으나 이번에는 정답고 조용한 영혼이 내 시신이 되었다. 방관자로서 바라본 부정은 나를 분개토록 만들었다. 내가 그 희생이 된 부정은 나를 슬프게 했다. 그리고 원한이 없는 이 슬픔은 너무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도 상냥한 마음이 나와 똑같은 기질을 가졌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 자신의 내부애로 은둔하고만 그런 슬픔이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재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심한 동요에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은 내 주제의 고찰에서 생겨난 관념 속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어넣었다. 이 문제에 대한 명상에서 나온 사상에도 그런 비통한 감정이 교착되어 있었다. 무의식 중에 나는 자신의 현재의 입장을 그 속에 그려 넣었다. 나는 그림가 에핀의 부인과 우도또 부인과 생랑베르와 나 자신을 그렸다. 그걸 쓰면서 나는 얼마나 달콤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체념하려고 애썼던 사랑, 그 숙명적인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음이 거기서 똑똑히 느껴진다. 거기에는 또 내 처지에 대한 어떤 막연한 감동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죽음이 가까워 옴을 느끼고 있는 자신, 세상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려 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는 감동이다.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의 다가옴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동포들이 알지 못하고 만일 나를 좀 더 잘 알고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동포와 헤어지는 그것이 내게는 유감이었다. 그러한 것이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특이한 논조의 숨은 원인으로 그것은 이 먼저 번 저작의 논조와는 신기할 정도로 전혀 딴판인 것이다. 나는 이 편지에 수정을 가하고 정서한 다음 인쇄에 붙이려고 했을 즈음 오랜 침묵 끝에 우도또 부인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일찍이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과격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새로운 고뇌 속에 나를 밀어넣었다. 그녀는 그 편지에서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이
파리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세상에 퍼뜨렸다는 것, 이 소문이 그녀의 연인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그녀는 하마터면 목숨마저 잃을 뻔했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연인도 그녀를 용서해 주어서 화해가 되었다는 것. 그렇지만 그녀로서는 연인을 위해 또 자신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와 일체의 교제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렇더라도 그녀와 연인은 다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내게 관심을 가지며 세상을 상대로 나를 변호해주고 때로는 내 소식을 물으러 사람을 보낼 작정이라고 썼다. 디더로, 자네마저 이 실없는 친구야 하고 나는 외쳤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그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마음은 나지 않았다. 내 약점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입으로 소문이 퍼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의심을 할 바엔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곧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생랑베르는 그 뒤 얼마 안 되어 관대한 사람다운 행동을 취했다. 그는 내 기분과 잘 통하고 있었으므로 어느 친구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어느 친구에게는 이미 버림을 받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해 준 것이다. 그는 나를 만나러 왔다. 전번에는 내 사정으로 잠깐 이야기하다가 갔다. 그는 다시 찾아왔다. 공교롭게 예기치 못했던 일이라 내가 집에 없었다. 집에 있던 때레저는 그와 2시간 이상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서 둘은 그나 내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많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림이 현재 같이 살고 있듯이 일찍이 내가 에핀의 부인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교계에서는 아무도 의심치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들었을 때의 나의 놀라움은 이 소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나를 알았을 때의 그의 놀라움만큼이나 컸다. 생랑베르도 나와 같은 입장으로 에핀의 부인에게 무척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모든 사실이 뚜렷해지자 에핀의 부인과 완전히 교제를 끊었다. 마음에 섭섭했던 것도 완전히 내게서 사라져버렸다. 우도또 부인에 관해서 그가 상세하게 이야기한 많은 사정들은 때레저도 모르고 우도또 부인 자신도 모르고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일찍이 내가 우정의 맹세 아래 디드로에게만 말했던 것이었다. 더구나 디드로가 통사정할 상대를 고르는데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생랑베르를 골랐던 것이다. 이 최후의 일로 나는 마음속으로 디드로와 영구히 절교할 것을 결심하고 그 방법만을 궁리했다. 잠자코 절교한다면 나의 가장 잔혹한 적들에게 우정이란 가면을 남겨두는 것이 되므로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의 일반 사회의 예절이란 허위와 배신에서 성립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미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아직 친구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정직한 일반 사람들을 속이고 친구였던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런 걸 생각해냈다.
유명한 몽테스큐가 뚜른더 민너 신부와 절교했을 때 그는 세상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재빨리 공표했다. 우리들 두 사람이 서로 상대에 대해 말할 때 뚜른더 민너 신부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이고 고지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둘은 이젠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태도는 찬양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의 솔직성과 고결한 태도를 칭찬했다. 나는 디드로에 대해 이 전례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은신처에서 절교한 것을 똑똑히 알도록 그리고 공연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공표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내 저서 속에 주석 형식으로 에클레시아서 딱스의 1절을 삽입시킬 생각이었다. 그 글귀는 이 절교를 선언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또 저서 안에서는 절교한 친구의 이름을 들 경우 사라져 버린 우정에 대해서도 역시 지켜야 할 존경만은 잊지 않도록 힘썼다. 모든 이런 것들은 저서를 보면 알 수 있다. 행과 불행은 시운에 달렸다. 어떤 용감한 행동도 역경에서는 죄악시 되기 쉽다. 몽테스큐어의 경우에는 칭찬을 받았던 똑같은 행동이 내게는 비난과 조롱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책이 인쇄되어 그 판본이 내게 들어오자 나는 즉시 한 부를 생랑베르에게 기정했다. 그는 그 전날 우두또 부인과 그의 이름으로 아주 정다운 우정에 찬 편지를 보내주었었다. 글은 그가 책을 반환하며 동봉한 편지에 이렇게 적어왔다. 오번너 1758년 10월 10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귀형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디드로에 대해 에클레시아스테스의 1절이 인용되어 있는 서문을 읽으니 책이 절로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지난 여름 이야기한 뒤로 귀형이 디드로를 책망하던 불근신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형에 대해 무언가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형에게는 그를 공공연히 모욕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박해를 형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질투에서 나온 세상 사람들의 규탄에 옛 친구이면서 가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잔혹한 태도가 얼마나 불쾌한 것인가를 나는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디드로와 함께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면전에서는 다만 다소한 약점밖에 책망하시지 않던 귀형이 지금 그에게 주실 슬픔을 저는 통절하게 느낍니다. 실례지만 우리 두 사람은 너무 주의가 맞지 않으므로 서로 이야기하여 납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잊어주십시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나는 일찍이 남에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오래 기억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저로서는 귀형이라는 인물을 잊어버리고 다만 귀형의 재능만을 기억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분개하여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심한 고뇌 속에서도 이윽고 정신을 차려
다음과 같은 답장을 그에게 보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